네, 대전보건대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그 첫 번째 강의의 파트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 맞춤형 이력서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소개의 글쓰기 팁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취업의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마무리 단계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 이때 자기소개서의 실제 내용은 다음 주차에서 본격적으로 얘기하지만 아주 중요한 글쓰기의 방법들은 오늘 꼭 기억하시고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에 제출하기 위한 자기소개서의 글쓰기 팁, 그 세 가지인데요. 우선은 제가 글쓰기 팁 설명드리기 전에 자기소개를 쓴 어떤 사례들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들이 어떤 부분에서 잘 쓴 사례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주얼리 디자이너 업무 중 디자인을 하는 업무를 볼 시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디자인이 초안과 설계를 거쳐 색을 입히는데 하나하나 그리면서 색을 입힐 때 꼼꼼하지 않으면 그 작품의 완성도가 내려가고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주얼리 디자인을 하는데 꼼꼼함이라는 역량이 필요한데 꼼꼼함이 업무적으로 왜 필요한지를 작성했습니다. 지난 1주차 취업전략 수업에서 우리는 직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런 직무를 하는데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 연결했던 수업의 내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얼리 디자인에서 꼼꼼함이 왜 필요한지를 그 수업의 내용을 가지고 활용해서 써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대학교 2학년 학교 작업실에서 1학기 때부터 졸업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어떤 경험이었는지, 언제, 어디서, 뭘 할 때의 경험인지를 정확하게 서술하면서 설명해 주네요. 졸업작품을 만들기 위해 초안을 10개 디자인하였고 구체적으로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3개를 설계하고 색을 입혔습니다. 저는 정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마감 시간을 적었습니다. 이런 계획 수립을 통해 시간 안에 원하는 디자인을 모두 제품화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며 스케치하고 색을 입힐 때 색이 번지지 않게 5시간이나 꼼꼼하게 색을 칠하고 완성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토대로 꼼꼼한 설계와 색을 입혀 꼼꼼하게 설계하고 색을 입혀서 교수님께서 완성도가 높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꼼꼼하게 작업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과정을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구체적 과정에 대한 언급이 사실 정말 이 친구가 이렇게 꼼꼼하겠구나를 유추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자소서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꼼꼼함이라는 강점을 발휘하여 땡땡 기업에 입사 후 디자인 작업을 할 때도 한 번 더 확인해서 완성시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나의 꼼꼼함을 입사해서 주얼리 디자이너로서의 업무에 어떻게 적용해 보겠다라는 적용점까지를 설명하는 거죠. 제가 여기다 썼습니다만 합격으로 가는 자소서의 예시에 아주 전형적으로 잘 쓴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잘 쓴 포인트가 있었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량이 업무적으로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꼼꼼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꼼꼼함을 회사에 입사해서 업무에 어떻게 발휘해 볼 것인지까지 썼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주기에 아깝지 않은 자소서입니다. 두 번째 사례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장점은 안경에 대한 기본기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조제 및 가공, 안경 광학, 안경 재료학 등의 이론 지식과 실무 경험을 통해 얻은 기본기를 가지고 제품의 장단점, 필요성을 설명하여 판매를 더욱 돕겠습니다. 자, 안경광학과를 전공하면서 우와, 첫째 나오네요. 전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학생의 본분인 학업에 열중함은 물론 다양한 교내외 활동을 통해서 역량을 키웠습니다. 둘째, 서울과 대전에 소재한 두 곳의 안경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비록 실습생이지만 소소한 일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솔선수범했습니다.
또한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저만의 강점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고객이 원하는 니즈를 빨리 파악해서 만족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인이 어떤 식으로 노력했는지를 첫째, 둘째라는 굉장히 간결한 글쓰기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반면에 친한 지인들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수업 조별활동 때 팀장을 하면서 단체의 편의를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배우면서 상대방의 설득을 거절할 때 기분 나쁘지 않게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해서 좀 더 유연하게 이렇게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제 단점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격의 장단점을 쓴 한 항목인데 본인의 경험, 본인들이 어떻게 단점을 극복하고 내가 이것들을 왜 극복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의 과정들을 아주 잘 풀어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사례도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기 위해서 이런 예시들을 봤던 자기소개서의 공통점은 과연 무엇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가요 학교 다닐 때요 1번 이런 활동도 하고요 2번 이런 활동도 하고요 3번 이런 활동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를 설명하는 자소서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소서는요, 제가 안경광학과를 전공하면서 실습을 했어요. 실습을 하면서 고객들을 만나봤더니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설명한다고 되지 않더라고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캐치하는 능력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객의 요구를 잘 캐치해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통해서 제품의 판매를 높인 적이 있어요. 따라서 제가 안경사로서 입사해서 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실습했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로 판매를 촉진시키고 적합한 제품을 추천하는 그런 안경사가 되겠어요. 설명이 아닌 그 회사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안경사가 될 건지, 내가 어떤 주얼리 디자이너가 될 건지, 내가 어떤 패션의 컬러리스트가 될 건지를 설득력 있게 이야기한다면 설명보다 설득이 훨씬 더 좋은 자기소개에 포맷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전에 보셨던 두 개의 샘플은 설명조가 아닌 내가 그러니까 당신 회사에 가면요 라는 설득의 방식으로 자소서를 썼다는 측면에서 매우 잘 쓴 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물어본다면요. 뭐라고요? 자기소개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자기소개서는 자기를 설명하는 거죠. 성격의 장단점, 성장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시절 지원동기, 입사후토 포부 갖고 본인 거 설명하면 돼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소개서가 뭐냐고 물어보면 자신을 이 직무에 채용해야 되는 이유를 아주 구체적 경험을 갖고 설득력 있게 얘기해서 이 자소서를 보면 한 번쯤은 내가 이 친구를 만나서 면접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마음이 움직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설득력 있는 자소서의 어떤 틀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한 건 이런 설득력 있는 자소서를 쓰려면 몇 가지 공식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 공식을 세 가지로 압축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써야만 설득력이 있느냐? 그 첫 번째 공식입니다. 바로 거버닝을 쓰시는 거예요. 거버닝이란 이런 겁니다. 저를 채용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요. 제가 책임감도 있고요. 제가 성실하고요. 제가 누구보다 친절하거든요. 이렇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저를 채용해 주셔야 되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귀사를 두 가지의 강점으로 정리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 둘째. 그래서 본인이 무언가를 얘기하려고 할 때 그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첫째, 둘째, 셋째로 정확하게 짚어내면서 설명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버닝 방식을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업무를 소개하는 과정, 여러분의 배운 점 등에 적용해서 쓰실 때 굉장히 글이 간결해지고요. 명확하게 이 사람이 이런 점을 배웠구나. 이런 점을 알게 됐구나. 이런 노력을 했구나. 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거버닝 사용하시는 것 추천을 드립니다. 사례와 함께 보겠습니다. 대학교 입학 전부터 1년간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제가 맡은 업무는 판매 및 계산 그리고 푸드 제조였습니다. 첫째, 저는 어떤 고객이든지 고객의 눈을 맞추고 친절하게 인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둘째, 바쁜 시간에도 고객 한 분 한 분 친절하게 응대하고 모르시는 혜택이나 할인 등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셋째, 말투 하나하나 신경 써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자주 방문하시는 고객에게 농담이지만 우수사원이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고 매장에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노력한 내용을 이렇게도 했고요, 저렇게도 했고요, 저렇게도 했고 마침표도 안 찍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저 이렇게 노력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들이 거버닝을 썼을 때 확실히 더 빨리 간결하게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후 부모님과 진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평소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던 경험을 가진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더불어 주얼리에 대한 관심을 통해 직업을 택할 수 있는 주얼리 디자인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고객을 응대한 경험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인재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설득까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거버닝은 어떻게 쓴다? 이게 이렇게 첫째 줄 때 셋째로 쓰는 겁니다.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입학 후 주얼리 디자인 전공 시간 중 보석 감정 수업을 들으며 세상에 있는 보석들을 직접 검사하고 등급을 매기며 감정을 해준다는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되어 더 깊게 배우고자 했습니다. 보석 감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저는 다음에 두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거버닝이 시작되네요. 잘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현장 실습 기간 동안 명보석 학원을 다니며 2개월 동안 108보석을 판별해보고 다이아몬드를 감정하며 보석 감정사 자격증을 위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색 보석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가 진품인지 가품인지 판별하면서 다이아몬드 클래러티 작도가 등급을 결정하는 만큼 섬세하게 일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보석 감정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정말 뭘 배웠는지를 거버닝을 쓴 것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썼죠.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뭐가 등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까지 자세하게 썼습니다. 둘째, 현장 실습 과정에서 연옥의 염색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했습니다. 연옥을 여러 방향으로 돌려가며 3번 이상 분광기 검사를 한 후, 너무 구체적으로 잘 썼죠. 염색, 녹색, 연옥이라는 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꼼꼼함을 발휘하여 보석 감정 시 착오 없이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된 사람인지를 거버닝을 통해서 거기다가 구체적인 내용까지 실어가면서 매우 잘 쓴 자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거버닝을 쓰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이 훨씬 더 쉽게 상대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자소서에다도 한번 녹여서 적용해 보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성실한 자세가 가장 큰 장점임을 다음 두 가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성실한지를 두 가지 사례로 설명하는 거죠. 첫째, 저는 매사 최선을 다하는 덕분에 학창시절 반대표와 과대표직을 수행하며 성실히 업무를 진행했고 선후배로부터 칭찬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학업과 학생의 활동을 함께 하다 보니 시간적인 제약이 있지만 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주말이나 방학을 활용해서 부족한 공부를 하면서 두 가지 역할을 성실히 해놨습니다. 공부도 했고 학교의 요직도 담당했다라는 것을 사례 설명했죠. 둘째, 이런 덕분에 장학금 수혜도 3번 받았고 즐겁게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함께 했습니다. 항상 시작과 같은 마음으로 제 역할을 다하면 주변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하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꿋꿋이 그걸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세로 안경사로서 고객을 만나고 정확하게 시력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요령 피우지 않고 다가가는, 노력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성실하다는 것을 첫째와 둘째 거버닝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기법 아주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험 구간,
여러분이 이렇게 노력했다는 과정을 설명할 때 더버닝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글쓰기 방법은 구체적 단어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보석을 감정했던 주얼리 디자인학과 학생을 얘기하면서도 와, 명보석 학원에서 108보석을 감정하고 보석은 다이아몬드는 클래러티가 등급을 결정한다는 걸 알고 어떻게 염색, 옥색을 뭐 가렸고 이런 구체적인 걸 쓰게 되니까 아,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업무를 했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업무를 했습니다. 다양한 업무를 했습니다. 모든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든 각종 이런 형용사가 굉장히 글을 추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양,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요. 가급적이면 내가 실제 했던 단어들을 글 속에 넣어보시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는 태도는 저의 장점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3달간, 이미 나오죠? 딱 3달간 제가 지내는 곳과 1시간이나 먼 곳이 아니라 1시간이나 떨어진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맡은 업무는 주방 보조였습니다. 약 3개월, 오랫동안이 아니에요. 약 3개월가량 근무하면서 저는 매주 근무요일마다 최소 몇 분 전에요? 10분 전에요. 그래서 기본 업무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처음 보시면요. 이 작성자는 계속 시간적 개념을 숫자로 얘기하죠. 오랫동안, 매우, 열심히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요. 숫자로 표현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팁을 얻으셔야 돼요. 주방에서는 특히 위험하고 위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식재료를 한 번 더 확인했는데 그때 재료 손질, 설거지 등 단어 썼죠. 모두 꼼꼼하게 확인하여 바쁠 때 2번 손이 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주방 청소 또한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1시간 30분! 아주 잘 썼죠. 주방기기 세척부터 많은 일을 했어요가 아니라 주방기기 세척부터 바닥 청소까지 깨끗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요소들을 차단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한결같이 일했던 것 때문에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낯을 가리고 처음 보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어려워했는데 군 입대하고 사람을 만나고 복학한 이후에는 동기나 후배들에게 적극적으로 어울려서 그냥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먼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노력해서 제가 단점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을 극복한 방법도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썼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 아주 잘 썼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사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주얼리 디자인과를 전공하며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쌓고 있습니다. 주얼리 세공, 보석 가공, 캡스톤 디자인, 주얼리 창업 마케팅. 여러분 이렇게 내가 전공 과목 들었다면 그냥 많은 수업을 들으며가 아니라 내가 들었던 전공 과목의 이름을 실제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으며 디자인과 관련된 공부를 하였습니다. 수업 시간에 직접 보석을 디자인하고 가공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졸업작품으로 브로치를 만들었습니다. 7개월간 학교 수업 시간뿐만 아니라 그 외의 시간을 내어서 작업을 했는데 화분 모양, 날개 모양의 브로치 초안을 만들고 수치를 재서 설계를 하고 색을 입히는 작업을 했습니다. 과정도 어떤 단계를 거쳤는지를 자세히 설명했죠. 그래서 작품을 만들며 직접 실제 디자인 작업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의 전공 수업과 다양한 실습은 현장에서 제품 디자이너에게 필요한 역량을 키워주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실습과 더불어서 이론적으로 뭔가 쌓았던 부분들을 내가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이렇게 발휘해 보는 사원이 되겠습니다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인 단어를 써서 글을 쓰게 되면 글이 훨씬 더 풍부해져요. 자, 글이 풍부해진다는 건 뭡니까? 줄수를 늘릴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격의 장단점, 성장과정, 학창시절 아무리 못해도 5줄, 6줄을 써야 된다고 할 때 이런 구체적으로 내가 배웠던 내용, 내가 작업했던 방식 이것들을 단어로 써주는 순간 분량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분량 조절해 보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구체적으로 단어를 써서 작성한 사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저는 안경을 좋아해서 안경을 자주 바꾸는 사람입니다.
최대한 보기 편해야 하기 때문에 안경 렌즈를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니콘의 시맥스, 세이코 에이존 등의 여러 렌즈를 써봤지만 로덴스톡의 임프레션 모노 2가 가장 저에게 편한 안경 렌즈였습니다. 자, 브랜드까지 이야기하면서 내가 정말 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 사람 다양한 렌즈 안경 안 써봤다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세계 최초의 1.74 착색 렌즈와 고품격 누진랜드 닥터소모 앱솔루트 A 그리고 도스형 스포츠 렌즈 맥스 트리머를 보유하고 있는 140년간 이어진 로덴스톡의 최고의 기술력과 함께 소모비전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자, 그 회사의 제품명, 그 회사가 가진 기술력이라는 정확한 단어까지 쓰고 있으니 잘 몰라도 소모비전이라는 곳에 이 친구가 정말 관심이 있는 지원자구나 정도는 우리가 예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 단어가 주는 효과 여러분 보셨습니까? 따라서 소모비전에 입사하기 위해 많은 상품을 공부했고 향후 수행하게 될 영업력과 커뮤니케이션을 키우기 위해서 교내 전공학술 행사인 학부모, 안경업체 종사자, 학과생, 행정선생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니텍의 광학기기 CPD 스캔2에 관한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피크축에 따라 변화하는 굴절력과 수차의 변화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본인이 발표한 주제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정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구나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많은 경험으로 내가 이렇게 도움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쓴다면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지원자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뽑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기소개서 뭐라고요? 설득력이라고요. 설득력을 높이는 두 번째 공식입니다. 구체적인 단어로 여러분의 전문성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쓰기 방법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팁은 경험을 작성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기소개서는 경험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10줄을 쓰시면 한 항목에 10줄을 쓰시면 아마 경험이 5줄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험의 작성 방법을 자세히 알아두셨다가 그 패턴으로 경험을 작성하시게 되면 어떤 항목을 쓰더라도 굉장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경험 작성하는 방법은 좀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방송 컨텐츠과 학생회장으로서 축제를 기획했을 때 경험입니다. 보겠습니다. 대학교 2학년 언제, 어디서 방송 컨텐츠과에서 무엇을 학생회장을 어떤 상황에서 축제를 기획하는 상황에서 했던 경험입니다. 이것이 경험의 첫 줄에 나와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이렇게까지 썼습니다. 방송 컨텐츠과에서 학생회장 했을 때인데 어떤 경험이요? 축제 때 경험이구나. 그럼 이렇게 쓴 이상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축제를 기획했을 때 경험 하나로 쓰시면 된다는 거죠. 자, 축제를 기획했을 때 내가 중요하게 쓰고 싶은 경험의 내용을 쓰시고요. 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 경험을 통해서 난 어떤 점을 배우고 느꼈다. 따라서 이렇게 배우고 느낀 점을 통해서 어떻게 회사 생활이나 업무를 한번 해보겠다 정리해서 쓰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경험은 제가 3주차, 4주차 계속되는 자기소개서 강의에서도 이야기는 드리겠지만 경험은 한 항목에서 한 개 항목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한 개 항목에 여러 가지의 경험이 섞이게 되면 사실 강조점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개 항목에는 한 개의 경험을 작성하시고 그 경험의 중심 상황이 어땠는지를 쓰신 후에 이 상황을 통해서 본인이 배우고 느낀 점으로 어떻게 회사 생활이나 업무를 한번 해보시겠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로 한번 볼게요. 어린 시절, 어린 시절 부모님의 영향으로 예의 바른 자세를 갖출 수 있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언제, 어디서까지는 아니어도 언제, 무엇을 했던 상황의 경험입니다를 첫 줄로 딱 썼죠.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동네에 누가 사는지 모두가 알고 지내는 곳에서 지내다 보니 항상 인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누군지 누구든 만나면 인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제가 자라면서 저의 습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가령 유치원에 다닐 때, 초등학교, 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등학교 때 동네에서 어른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라고 늘 인사를 한 덕분에 모두가 예의가 바르다 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나 버스 운전기사님 또는 편의점에 들려서도 항상 그 습관으로 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단어까지 써줬죠. 그렇게 해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 경험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길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 저는 가장 기본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의 바른 자세를 통해 상대방과 교감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뭐요? 배운 점을 쓰게 됩니다. 자, 배우게 되었으니 내가 앞으로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요. 고객을 만나는 일은 인사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객의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할 때 이미 고객은 구매를 결정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늘 친절한 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인사 잘했던 것들을 어떻게 업무에 적용해 보겠다까지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죠. 자,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경험을 작성하게 될 겁니다. 이때 경험 작성의 방법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실제 자소서에 이런 경험 작성법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례 분석을 통해서 자소서를 작성하는 글쓰기 팁 파트 2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